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여기가 영상팀 그쪽 구역이어가지고 제가 펜토리를 모니터 하다 오느라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모니터 할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아, 엄청 웃었네. 안경은 그냥 오늘 진짜 딱 집에서 나올라 했는데 이 안경집이랑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맞다, 나 이런 안경이 있었지 해가지고 그냥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딱 이거 화면 나왔을 때 별로면은 빼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펜토리 나오려면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회사의 컨펌도 받아야 되고 모든 멤버의 컨펌도 받아야 되고 뭐 펜타곤이 한 번에 오케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한 몇 주 걸리지 않을까? 몇 주 걸릴 것 같아. 그쵸. 이게 그냥 큐브에서 했으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그쪽 회사의 허락도 받아야 되니까 몇 주, 최소 몇 주, 한 달, 그냥 까먹고 있을 때쯤 나올 거예요. 그 제가 그냥 최대한 롱폼으로 좀 뽑아달라 했어요. 사실 멤버들 잘 안, 저 모르겠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잘 안 봐요. 그냥 보통 제가 편집 과정에서 보고 그 항상 공유를 해주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 잘 안 봐요. 그냥 잘 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제 개인 영상이었으면 그냥 제가 오케이 하면은 되는 건데 제 개인 영상이 아니니까. 이거 도수 없어요. 안경 도수 없어요. 근데 알을 뺄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안경 닦개가 없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안경 벗으니까 세상이 환해졌어요. 네,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몰랐던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래, 저는 좀 뭔가 이 고신원의 역사적으로 그 영상팀이랑 좀 소통을 많이 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이제 매니저 통해서 띡 문자로만 전달하기 좀 애매한 항상 아이디어를 들고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차피 제 아이디어를 문자로 전달해도
다시 그 그 미팅 요청이 와가지고 그냥 애초에 제가 아예 영상팀이랑 같이 빌드업을 하는 게 마음 편할 일이 많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했었더라. 지금도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저 생일날 그 포토부스 이벤트 그때도 제가 진짜 장문의 톡을 전달했는데 바로 회의가 잡히더라고요. 비상회의 소집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래요. 저도 직접 소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전화, 그러니까 이런 뭔가 한에서는 카톡보단 전화보단 미팅이 아무래도 그랬어요. 제안서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쳐서 좀 빌드업을 해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회의 언제든지 소집하셔도 된다 했는데 바로 소집돼가지고 미팅 가서 PPT 절대 준비 안 하죠. 저는 PPT인데 뭐 앨범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항상 얘기하다 보면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요. 그냥 내가 지금 그때 톡으로 설명했던 것들만 설명할 수 있게끔 해놓고 좀 열어놔요.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게 듣고서 좀 이제 아이디어 주고받다고 하면은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을 줄 몰랐었어가지고 그 부을 줄 몰랐다는 게 좀 바보 같긴 한데 그래서 라이브를 급하게 오늘로 미룬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부어 있어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길. 네. 치과 아직도 가요. 제가 한 번에 막 몰아쳐서 은근히 몰아쳐서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간간히 가고 있어요. 간간히. 근데 요즘 얼굴 컨디션이 좀 괜찮거든요. 확실히 펜타곤 활동을 한번 해서 그런지 얼굴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머리가 좀 자라서 그런가 이제 머리가 그냥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머리가 좀 만지면 그래도 좀 만져져요. 머리가 만지면 만져져요. 책 챙겨왔어요.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본. 네. 이게 되나 이렇게. 네. 이게 인기 있는 책이에요. 언제 나왔지?
작년 7월. 와 12번이나 찍었어요. 이게 그 12번째 찍어서 나온 겁니다. 대박이다. 기대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어렵고 그냥 진짜 억지로 읽는 거여가지고 그래도 소설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이 방에는 시계가 없네. 그래서 이따가 책을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게 아무래도 또 저작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읽어주고 뭐 앞부분 조금 전개할 수 있는 전개 정도는 같이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7시 37분 이렇게 한 8시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오늘. 그래 아마 이게 위버스 마지막 라이브인 거죠? 그래서 제 마지막 위버스 라이브가 될 것 같아가지고 펜타곤 카테고리로 들어왔습니다. 캬캬캬캬. 이제 어디서 해야 되냐 라이브를.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하는 라이브는 유튜브에선 하기 싫고 인스타는 뭔가 안 땡기고. 근데 인스타를 하면 멤버들을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 그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블은 모르겠어. 버블 잠시만요. 버블 라이브 몰라요. 왜 저장 그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한번 뭐 방법이 있겠죠 뭐. 아 4명 최대 4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통 한 같은 시간에 4명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없어서. 유튜브 라이브 이게 위버스에 적응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안 땡기냐. 다른 것들이 다른 게 왜 이렇게 안 땡기는지 모르겠네. 근데 신기하게 머리가 짧으니까 이게 머리들이 사실 잘 만져진 머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편리하다. 그냥 머리 말리고 물로만 슥슥 해도 물이 거의 왁스급이 되는 매직이랄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머리 감을 때 몇 분 걸리냐고요? 분까지 안 가지 않을까요? 뭐 1분? 뭐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적응했어 이제 긴 머리에 내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아마
뭐 상황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기르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그래봤자 막 예전처럼 막 길진 않겠지만. 그리고 제가 숱을 머리에 자를 때 많이 쳐놔가지고 막 되게 두꺼운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감기가 되게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 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젯밤인가? 오늘 일어났을 때인가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었는데 까먹었어. 근데 지금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살기가 좋아요. 살기 편해요. 살기 편해요. 근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짧은 거. 이왕 짧은 거. 조금만 길면 좋겠다. 아, 집 구조 그림을 알려주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해줄게요. 그래, 헤어밴드가 쓸 일이 없어졌어요. 마침 없어지기도 했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금도 괜찮긴 한데 매일매일 달라져요. 어쩔 때는 그냥 이 머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싶다가도 또 가끔 뭐 과거 제 사진을 보거나 이러면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잘 상의해 볼게요. 제 자신과.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일클로버 집에 있어요. 네일클로버 집에 있어요. 제가 맞다. 저 그거 할 자신은 진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 앞머리가 눈썹에 앞머리가 이마에 닿으면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길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이제 이마에 닿는 거에 대한 부분이. 근데 그럼 진짜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몇 개월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덮은 머리로. 아, 어떡하지? 가려워요 진짜. 그래서 맨날 이래요. 또 이참에 또 오랜만에 적응을 해보는 거죠.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래 들어. 그 Feeling Like 기점으로 제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로 덮은 머리로 한 달 이상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제 의지로 머리를 막 이제 이렇게까지 짧게 자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머리 짧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많이 자라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음 달에 갑자기 막 삭발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어떤 머리가 나에게 올라나. 저도 궁금해요. 다음 달에 내 머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한참 짧았을 때가 제 기준엔 진짜 삭발이었어요. 오디션 보는 거 진짜 재밌어요. 오디션 보는 거 재밌어요. 그 끝났을 때 그 해방감과 그 준비하면서 이 뭔가 급박해진 나의 모습, 그걸 해결하는 나의 모습. 그 딱히 막 오디션을 망쳐본 뭐 떨어진 거야 있겠지만 딱히 망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오디션 보면서 몇 번 안 봤는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 지금의 나의 위치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외모의 위치가 교복을 입기에는 좀 애매하고 회사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뭐 시키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모습이 뭔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빨리 나이가 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겠죠? 뭐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되게 큰 분류를 할 수가 없고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찝어야 되는 느낌이랄까? 하면 하죠. 하면 뭐든 하죠. 근데 확실히 이쪽이 깊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살짝 선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짝눈인데 이쪽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점점 막 쌍꺼풀이 막 2개가 되려 그래요. 궁금해요. 뭔가 진화하는 느낌이라서 특이해요. 저는 그냥 냅둘라고요. 냅두고 싶어요. 그래서 살짝 눈을 좀 의식해서 뜨고 있어야 돼요. 뭔가 보면은 여기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조명 때문에 지금 이목구비가 날아가서 그런데 전 좋아요. 전 좋아요. 좋아. 뭐든 좋아.
이제는 뭐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뭐든 좋은 느낌이 뭐든 좋아요. 지금도 보이죠? 약간 이렇게 이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하다가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 에?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 조명이 위에밖에 없어서 위에서 쏘면은 약간 여기가 진짜 무슨 먹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깊어지. 원래는 그냥 여기만 튀어나왔었는데 뼈가, 근데 이제는 약간 눈에 지방이 사라지고 있는 건지 뭔지 좀 약간 이런 느낌. 좀 극단적으로 하면 좀 이런 느낌. 좋아. 지금은 몇 시예요? 딱히 막 시간에 쫓기는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제 시간을 볼 수가 없네. 예, 7시 53분. 어제 좀 말 안 하려 했지만 입이 간지러워서 말할 수밖에 없는 소식. 어제 못 참고 풋살을 했습니다. 가볍게. 왜냐면 제가 월요일부터 복싱을 하려 했는데 애매했거든요, 사실.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가도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풋살을 좀 해보니까 가도 될 것 같아. 진짜 간다 이제. 진짜 간다. 풋살이래. 복싱하러 간다. 허리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허리 괜찮아요. 풋살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하다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집에 갈 마음으로 했는데 끝까지 했어요. 좀 설렁설렁 했어요. 쉬다가다. 뭘 박싱이 이제 폼 많이 올라와요. 다 까먹었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풋살을 뭐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뭐 막 태클 당했다거나 그래서 다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좀 급하게 가가지고 스트레칭을 제대로 못했어요. 스트레칭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춥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허리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게 저만의
버릇이자 습관인 것 같은 게, 뭔가 저는 조금 아프면 뭔가 아니, 사람이라면 아플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도 다행히 막 진짜 신경을 건드리진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터지기만 했는데, 그때가 제 예상컨대 신토부리 할 때였을 것 같거든요. 신토부리 할 때. 난 당연히 다 저만큼 아플 줄 알았어요. 모든 멤버들이 그때 막 다 멤버들이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뭔가 아프다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솔직히 막 그 정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뭔가 당연히 이 춤을 추는 인간이라면 안 아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팠을 때, 그때 자가격리했을 때, 그때 이제 병원 가가지고 CT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없다더라. 디스크가 없다더라. 이미 터져서 말라버렸다, 두 개가. 근데 너무너무 운이 좋게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서 막 어디가 막 저린다거나 이런 게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신경 디스크가 없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도 안 먹거든요. 진짜 막 심한 사람들은 좀만 무리하면 약 먹어야 돼. 근데 저는 한 알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스트레칭을 안 하고 가니까 디스크가 없으니까 얘네가 좀 뭐 불안정하게 그 간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살짝 눌려가지고 아팠었던 거예요. 네. 모르겠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 뭔가 그냥 그런 느낌? 왜냐면 막 제가 막 춤추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연습생 기간 때 오래 막 살았다 해도 막 애초에 몸 쓰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뭔가 이런 고통 달고 있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네. 그래요. 풋살 아니고 복싱 했어도 아팠을 거예요, 언젠가. 네. 풋살 또 할 거예요. 어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축구보다 재밌어하는 취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다시금 느꼈어요. 축구보다 재밌는 건 없어요. 네, 아무튼 저는 허리 디스크보다 감기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는 진짜 어딜 가면 항상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서 감기가 제일 아프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사실 그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지만 처음에 축구하다 허리 다쳤을 때 진짜 절망스러웠거든요. 이제 축구를 하면 안 되나? 라는 마음에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나 이제 진짜 내 취미 내가 이거 말고 한 번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확실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또 괜찮아지네. 저는 진짜 감기 걸리면 너무 아파요. 진짜 허리 디스크보다 아픈 것 같아. 저는 뭐 손가락도 부러져 봤고 뭐 발목도 끊어져 봤고 다 해봤는데 감기가 제일 아파요. 감기가 제일 아파요 진짜.
감기 저 최근에 한번 걸리지 않았었어요? 아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뜨는데. 최근에 걸렸었다고 했. 몸살이었나? 그게 몸살인지 감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완전 괜찮죠. 인이어 멀쩡해. 인이어 멀쩡해. 렉 걸려 지금? 아니요 저는 안 왔어요. 그냥 이 마크 뭔지 알죠? 그 아이폰 꺼질 때 배터리 없어서 꺼질 때 생기는 그 마크가 계속 제 머리 위에 떠 있어요. 전화 안 왔어요. 저 지금 비행기 모드 해놨어요. 와이파이를 바꿔볼까? 잠시만. 아닌데 이거 짱 센 건데. 배터리는 충분합니다. 계속 충전했었어요. 지금 40%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37분 하는 동안 거의 55%를 갉아먹은 거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분 정도 되겠네. 네, 40%. 좀 많이 달았나? 왜? 전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뭐 꺼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충전하면 되고. 제 라이브가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다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핸드폰도 뜨거운 것 같고 그런 거죠 뭐. 졸린 게 아니라 이 조명이 눈이 좀 피곤하게 해요. 안경을 쓰니까 좀 막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인이어 맞아. 인이어 제가 고장 났다고 했어.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이어 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인이어가 제가 두 개인가 있거든요. 그 하얀 색깔 하나랑 그 빨간 색깔 건빨 하나 있는데 그 건빨은 한쪽이 아예 부셔졌어. 아예 부셔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뭐 하다가 부셔졌지? 확실하진 않은데 그 로드 투 킹덤 하다가 로드 투 킹덤은 맨날 막 바닥에서 굴러대잖아요. 그거 하다가 왜냐면 제가 저는 두 쪽 다 끼는 걸 정말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Y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쪽만 쓰면 한쪽 그냥 등 뒤로 넣어놔요. 뭐 잘라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앉거나 뭐 눕거나 했나 봐요. 그게 이렇게 바사삭 되더라고요. 아예 부셔져 버렸어요. 슬펐어. 그거 진짜 좋아하는 인이었는데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인이었는데
부셔져 버렸어요. 근데 그 하얀 색깔이 그것 한쪽이 연결이 이상했고 그건 부셔지지 않았는데 이 연결된 이게 인이어가 의외로 분리가 돼요. 그 헤드랑 그 선이랑 분리가 돼요. 근데 그 뭐 선이 고장 난 건지 한쪽이 잘 안 들렸었어요.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어가지고. 근데 뭐 막 진짜 무슨 큰 공연장에 돌출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에게는 두 쪽 다 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버팅기고 있다가 제가 공익 근무를 시작하기 직전인가 수리를 맡겼을 거예요. 뭐 한 번에 뭐 가는 김에. 그러고서 내가 잊고 있었어요, 아예. 내가 인이어가 멀쩡한 것들이 있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져와줘 해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고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나에게도 아직 양쪽이 멀쩡한 인이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두 쪽 다 사용하면 너무 불편해요. 유니버스가 뭐라고 하는지 뭐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사실 들리지도 않고 뭔가 깝깝해요. 깝깝해. 그리고 저는 사실 막 다른 멤버들처럼 귀가 막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를 리허설 할 때 뭐 볼륨 좀 높여주세요, 마이크 제 소리 멤버들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할 때 좀 그냥 엄청 모니터가 안 되지 않는 이상 좀 가만히 있는 편이거든요. 뭐 제 파트가 막 엄청 막 고난이도의 파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뭔가 완전 이게 세팅된 느낌이 아니에요. 제 모니터는 뭔가 그 프로의 그 세팅이 안 된 항상 그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우리는 댄스곡을 하고 보통 모니터를 하면은 내 소리가 음악 볼륨보다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 파트가 인이어를 껴야만 그 파트를 소화할 수 있으면 애초에 그 무대를 설 자격이 있나. 그래가지고 저는 콘서트 때 막 유닛 무대나 개인 무대를 할 때 아닌 이상은 인이어를 그냥 좀 관대하게 냅두는 편이에요. 진짜 멤버들 우석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던가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우석이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뭐 이 정도 아니면은 뭐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에게는 데미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저는 두 쪽을 끼면 오히려 더 못 부르겠어요. 엄청 신경 써요. 왜 제가 정말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나갔어요. 어느 자리에 나가가지고 내 이 아웃핏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 나갔어요. 제 뭔가 외모, 외형, 이 옷들을 보여주는 자리에 나갔는데 엄청 큰 전신 거울이 내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은 집중이 되겠어요? 그 전신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만 계속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계속 체크하고 뭐 이렇게 보다가도 지금 어떻지?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약간 저한테는 그런 기분이에요. 엄청 신경 쓰여 저에게는. 뭔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느낌? 저에게는 그래요. 저는 좀
그냥 막 제가 막 엄청난 막 재능의 보유자는 아니지만 저는 좀 그래도 좀 로우하게 좀 막 엄청 막 정제된 목소리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거칠게 정제되지 않게 내는 목소리가 좀 더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제 파트에도 그렇고 뭔가 제 성향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끔 막 박자가 그렇다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저에게 믿고 가는 편이에요. 그 거울을 안 보고 싶어요. 그 거울이 내 눈앞에 있으면 전 그 거울만 계속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도 사실 인이어에. 그래서 메인 무대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빛나래 하고 있는데 빨리 빼고 싶다, 빼고 싶다. 궁금하다. 이 인이어 밖의 세상이 너무 궁금하다 해가지고 대충 눈치 보다가 좀 한번 불러보고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빼봤는데 잘 들려서 그냥 빼받았어요. 그건 마저도 이제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까먹었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무대에서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는 저의 그런 하는 행동들이 생각이 났죠. 무대에서도 맞아. 그래 맞아요. 한쪽 끼면 이런 느낌이지 한쪽이 최고야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랬죠. 네, 아무튼 이제 후딱 한번 책을 좀 읽어보고 제 핸드폰에게도 휴식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 포장지만 뜯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냅뒀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냥 표지가 이쁘다 이러면서. 한번 대충 글의 밀도를 좀 봐볼게요. 뭐 한 3장 정도? 3장 정도 읽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 읽는 책 다 읽고 나서 이거도 마무리하고 뭐 버블이든 인스타든 뭐든 거기서 좀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책갈피 부분 한번 보라고. 보기 전에 당신의 수호신이 되어드릴게요. 웰컴 티켓 0419. 이거 그 노래 아닌가? 이 앨범 커버 노래 중에서 막 지하철 소리 안내 목소리처럼 나와가지고 막 나레이션으로 시작한 노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까라인데. 몰랐는데 이게 저는 그 노래 제목으로 나눴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6트랙 있으면은 이 목차가 6개여가지고 뭐 이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노래 제목으로. 그게 아니구나. 먼저 11페이지부터 읽어달라고? 오케이. 이제 이렇게 작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2000년도생이시구나. 2000년 11월 11일생
2022년도에 입춘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로 삶의 여러 조각들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다. 국어국문학과 전공을 제대로 살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는 두 번째 모토를 되뇌며 책 자몽살구 클럽을 큰맘 먹고 출간했다. 멋있는 자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왜 11페이지부터 읽어야 돼요? 2000년생 좀 흠칫하긴 했다. 엄청 한참이시구나. 왜 11페이지부터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으면 첫 장부터 읽어도 될까요? 괜찮아? 아, 별다른 이유가 없고 거기부터가 좋을 것 같다고요? 오케이? 받아들일게요. 근데 애초에 첫 페이지가 9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아, 이게 좀 되게 표현이 직설적이구나. 되게 표현이 좀 그 소재 자체가 되게 자극적인 거구나. 오케이. 그렇네. 몰랐네. 오케이. 11페이지부터 읽을게. 오케이. 대신에 좀 뭐 저는 이 책을 읽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문학적 표현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 한 페이지만 후딱 읽어볼게. 나만. 이렇게. 잔인한 현실의 격차는 복도 위 나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고요한 복도에 드러누운 햇살은 봄날을 만끽하고 있었다. 눈부신 그와 다른 나는 나답게 창틀 아래 고인 그늘만 찾아 걸었다. 중앙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 모퉁이에 마룻바닥과 태양이 대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은이 언어로 눈뽕 지린다라 표현될 눈부심은 나의 두 눈을 예고 없이 덮쳐왔다. 공격받은 시야는 순간적인 두통을 유발했다. 눈앞이 뽀얘질 만큼 강한 빛을 피하기 위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바로 옆 게시판에다 머리를 쳐박아야만 했다. 해를 등진 게시판만이 그 자리에서 듬직한 그늘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마에 부딪힌 게시물이 놀란 듯 바스락거렸지만 나중 문제였다.
나는 서둘러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기 위해 눈알을 시계 방향으로 3번, 반시계 방향으로 3번 굴렸다. 실명되면 어떡하지? 라는 소심한 걱정은 복도의 나무 문양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레 옅어졌다. 회복된 시야에 하나 더 새로 들어온 것은 하얀 A4 용지였다. 아까 이마 쪽에서 바스락거리던 소리의 주인인 듯했다. 가까운 탓에 글자를 읽기 어려워 게시판에서 머리를 떼어냈다. 뒷걸음질 칠수록 한눈에 들어오는 게시판은 꽤나 압도적인 크기였다.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종이가 붙여져 있었다는 것은 감히 확신할 수 있었다. 4월 중순을 지나는 오늘은 동아리 신입부원 모집 마감 하루 전. 요 며칠 1학년 복도가 쉴 틈 없이 떠들썩했던 이유다.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라 함은 선배들과의 친목 도모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곳,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도파민을 채울 수 있는 곳이다. 지나간 얘기지만 예은이는 이미 댄스부 오디션에서 떨어진 후 잉잉 울며 또 한 번의 자살을 요란하게 예고한 바 있다. 예은이 덕분에 눈치껏 알게 된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이슈였다. 나는 동아리를 같이 즐길 친구도 스펙이 필요할 만큼 만한 꿈도 없다. 눈앞의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치만 지금 이 시각 하필이면 복도에는 나밖에 없다. 나의 음침한 염탐을 비웃거나 야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아리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구경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왜인지 모를 용기가 생겨났다. 나 같은 찐따가 눈길 한번 준다고 해서 게시판에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닳는다거나 그런 엄청난 변화가 나 하나 때문에는 결코 생기지 않을 테니까. 묘한 설렘을 품은 채 게시판의 왼쪽 위부터 차근차근 훑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열정적으로 부원을 모집하는 중이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화려한 꼬리깃을 펼치는 수컷 공작새들 같았다. 그 중에서도 농구부는 체육선생님 얼굴에 보디빌더 몸을 합성시켜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자아냈다. 나는 픽 새어 나온 웃음을 한 손으로 급히 틀어막고는 게시판 한가운데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벌써부터 끈질긴 인연처럼 느껴지는 하얀 A4 용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 봐온 홍보지들 중 가장 볼품없었다. 더군다나 중앙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다른 홍보지를 완벽하게 가려버린 싸가지가 상당히 독보적이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져 한 발 다가가 동아리 명을 훑었다. 자몽살구 클럽. 그래서 자몽살구 클럽이구나. 여기까지 읽어도 되겠다. 독특한 이름 아래에는 자몽 한 알과 살구 한 알이 그려져 있었다. 검은색 펜으로 여러 번 덧대어 스케치한 흔적, 지저분한 빗금선들로 어설프게 표현된 명암, 색칠하다 튀어나온 다홍색 크레용을 보아하니 미술 동아리는 아님이 분명했다. 우스꽝스러운 그림 아래에는 구구절절한 필기체가 빼곡했다. 죽고 싶지만 실은 살구 하자 싶은 자들의 비밀스러운 모임.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고 싶나요? 그 이유가 명확한 당신, 우리와 함께 합시다. 당신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 무엇을 모르는 당신, 우리가 필요합니다. 가입을 원하시 뒷면에 티켓을 갖고 내일 오후 5시 음악실로 오세요. 여기까지.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나레이션에 나오는 멘트 같은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고 싶나요? 이거 같은데. 이 정도면 한 인트로 될 것 같아. 딱 이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이 전개 딱 이 정도지 않을까요? 재밌는데? 흥미롭다. 확실히 뭔가
캣캐묵은 연기책 읽다가 이거 읽으니까 애니메이션 보는 기분이네. 뭔가 프레시하네. 읽을 것 같아요. 계속 궁금하다. 이거네. 이 뒤에 있는. 네. 재밌네. 일단 이거로 소설 입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이게 이 정도 사이즈가 제 한계일 것 같아요. 더 길면 안 궁금해지더라고요. 안 궁금해. 뭔가 기대감보다는 그 좀 기대가 떨어지는 느낌이. 네. 나중에 또 한번. 네. 아무튼 해볼게요. 재밌어. 시인님 책이랑 소설가님 책 다 읽었냐고. 그럼 이 책이 저의 첫 소설책이지 않았겠죠? 그때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네. 제가 더 읽어보고 어땠는지 얘기해 줄게요. 슬슬 갈까요? 17% 남았네, 배터리가.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밥도 먹고 운동도 이제 해야죠.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위버스의 종말이구나. 잘 있어라 위버스. 신세 많이 졌다. 재밌었다 위버스. 비록 DM 안 한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펜타곤의 위버스는 제가 닫았습니다. 갈게요. 우리는 더 좋은 플랫폼에서 봅시다. 이제 안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위버스도 그냥 그랬어. 갈게요. 잘 보내세요, 남은 시간.